부결 요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오늘 지금 단식 중인데 입원 상태의 단식이에요. 여기서 민주당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냈는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길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체포동의안 불결시켜 달라. 이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메시지 내용을 좀 요약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핵심이에요.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요.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올가미가 이게 구속영장 청구 뭐 체포동의안 이걸로 읽히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상권 분립 얘기를 꺼냅니다. 헌법 질서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한 결단은 부결을 뜻하는 걸로 읽어보면 누구나 상상이 됩니다. 근데요, 이게 오늘 글이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보면 10장이나 되는 입장문이었어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요. 지금 병상 단식 상태인데 굉장히 많은 글을 본인의 SNS를 통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핵심 내용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요. 요거는 시간이 한 몇 달 지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본인의 어떤 수사, 그다음에 이 체포동의안 등등등 관련해서 내놓은 입장이 있거든요. 그동안. 그 내용 좀 정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소환조사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이 표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마 단식을 풀어도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건 부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식 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표결 될 때까지는 계속 단식을 갖다 풀지 않고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 분들께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OX 팻말이 있는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와 같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나는 이거 낼 걸로 예상했다. 아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예상하셨다면 O, 못하셨다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저를 중심으로 반으로 딱 나눴어요. 이게 공교롭게 지금 두 분씩. O 두 분, X 두 분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O가 여기 두 분, 여기 두 분인데 그러면은 먼저 김두수 전 총장이 계신데 X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고 예상 못했다는데 그러면은 원래는 이런 메시지는 안 낼 거로 생각하셨어요? 이게 대회전이지 않습니까?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대회전. 어쨌든 야당 대표를 체포동의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제명은 김영삼 총재 때 있었지만 이제 이런 경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당론 채택을 만약을 한다면 이런 메시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 채택을 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봤거든요. 지금 의원총회를 아마 4시부터 하는데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소식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면 결국은 이제 당론으로 이걸 채택하면 여당이 비판하듯이 방탄 이미지가 더 쉬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믿고 좀 더 성숙하고 세련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봤고요. 근데 사실상 당론 채택을 요청하는 듯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래 되면 결국은 이런 그 19일간의 단식의 어떤 정치적 의미 이런 것도 좀 축소됩니다. 계속 여당에서 비판했듯이 이런 체포동의안을 피하려고 단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축소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의 참모였다면 이런 직접적 메시지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 국회의원을 믿고 당당하게 양심에 따라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사전적으로 오히려 대화의 정치를 통해서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메시지를 내버리면 어쨌든 절박하기 때문에 메시지 내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좀 더 큰 정치로 이길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뭐 여당에서 좀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모양새가 약간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좀 들으시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예상했다 나는 그럴 줄 알았다 아셨어요? 이렇게 보셨어요? 아니 이번 단식 시작 자체가 예. 아무런 그 논리적 정당성이나 명분이 없어요. 오로지 이재명 대표 본인의 구속영장을 피해가고자 하는 그것이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 전에 예. 대통령에 출마했다가 그 대통령 그 당선에 실패하고 예.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식 투자도 하셨잖아요. 대선 끝나고. 예,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것 자체가 나중에 수사에서 구속되지 않고 계속 그 당권을 잡고 끌고 가기 위한 것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방탄 얘기가 나오기 예,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민주당 당대표가 되었을 때도 당헌 당규까지 수리해 가면서 결국은 또 기소되더라도 당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도록 할 때 뭐 저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옥중 공천을 하려고 저러는구나. 이미 다 예상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상 못했던 유일한 것은 단식을 할 줄까지는 몰랐어요. 그거는 예상을 못했다. 그거는 단식을. 제가 허가 찔렸죠. 그러나 저분이 단식을 할 때는 아마 의원들에게 나중에 가면 이 당론으로 그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할 거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 저 의원총회를 하면서 의원들의 발언이 전부 다 보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데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거나 뭐 흐리멍텅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쪽에서 봤을 때 또는 좀 뭐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면 전부 개딸들에게 다 동원이 돼서 개딸들을 동원해서 아마 엄청난 공격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끌고 가서 아까 박지원 대표는 뭐 단식이 언제 끝나느냐 하니까 저 체포동의안 문제, 체포 문제가 끝날 때 단식이 끝난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식 목적이 교도소 안 가는 것이니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든가 아니면 가결되어서 영장 실질심사를 하면 실질심사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가 끝날 때까지는 단식을 이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분 각각 X와 O를 선택하신 두 분은 내려주시고요. 지금 다른 두 분도 딱 X, O로 나눠줬어요. 일단 김종욱 전 행정관께는요. 뭐 이제 비슷한 이유들 갖고 계실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을 그냥 드리죠. 제가. 사실 오늘 내용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요. 앞서 최근 며칠 동안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층,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강하게 뭐 열성, 강성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지지층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 선택하실 거죠. 문자도 보내고 약간 압박하는 듯한 그래서 답도 받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강성 지지층들의 입장과 거의 오늘 메시지는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럼? 뭐 어쨌든 계속 강성 지지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당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당의 현안, 특히 당 대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예. 입장을 밝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정당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했었습니다만 소위 야당 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으니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건이 1년 6개월 동안 검찰이 수사한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수사하다가 비회기 공간 딱 열어주니까 그때 청구하면 나가서 당당히 받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소위 검찰이 의도하는 바는 수사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공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검찰의 어떤 프레임에 맞서서 이건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밝힌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내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좀 부결될 거라고 봤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당대표가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태의 본질은 계속 국민의힘과 검찰이 주장하는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 공작이
작동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강조하고 국민들과 싶었다. 지지층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낼 걸로 예상은 못 하셨다고 예, 저는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정도 상황이면 저는 예. 국회의원들이라고 얘기하면 검찰의 의도를 정확히 아는 거잖아요. 검찰의 의도를 정확히 안다면 예. 부결시키는 것이 예. 적어도 행정부에 의한 수사권으로 야당을 옥죄인 부분에 대해서 예. 야당은 그걸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권한이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거라면 예. 행사하는 건 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얘기한 내용들은 국민들에게 예. 이 사태의 본질은 어.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검찰에 의한 정치 공작이다라는 부분들을 더 알리기 위해서 전선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페이스북에다가 당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오늘 낼지는 몰랐다. 이렇게 약간 섞여 계시네요. 말씀하는 거 보니까. 자, 이번에는 김용남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뭐 5호를 고르신 거 보니까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비슷한 이유로 했는데 질문 하나 더 추가드리죠. 다른 질문을. 지금 단식이 오늘로 보면은 21일째 단식이에요. 근데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이 내용은 약간 차치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내용의 글을 썼어요, 오늘요. 그것도 SNS에 올렸으니까요. 근데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고 힘든 상태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혹시 누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짧은 어떤 입장이나 설명을 한 걸 갖고 대신 길게 써줬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건 누가 써준 거죠. 정말 이재명 대표가 21일째 단식 중인데 이 장문의 글을 본인이 직접 다 작성했다고 하면 원고지 200세 원고지 10장 분량이에요. 그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어제 위험하다, 위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119를 불러서 예. 그 국회 가까운 병원에 갔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응급실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정말 응급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호흡, 맥박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체크하죠. 예. 측정을 하죠. 근데 바이탈이 불안하면 절대로 응급실 밖으로 안 내보내 줍니다. 병원에서. 그렇잖아요. 그게 밖에 나가서 위험할 수 있다. 움직이는 동안에 이송 중에 사고가 나면 병원이 책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응급실 밖으로 못 나가게 하죠. 근데 어제가 아니라 그제죠. 그저께죠. 예, 그저께. 그제입니다. 근데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먼 병원으로 옮겼단 말이죠. 바로. 예. 그러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21일째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장문의 글을 본인이 썼다고 하면 글쎄요. 그거는 기네스 기록감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는 대신 작성해 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알겠습니다. 네 분께는 OX 했는데요. 일단 거의 또 공교롭게 반으로 딱 나눠서 의견이 좀 다르십니다. 뭐 요 관련된 내용 쭉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 뭐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이제 아직은 알려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여기 보시면 뭐 내용이 길게 몇 줄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맨 뒤에 2줄. 당론 결정을 더더욱 회피하면 안 된다. 여기서 당론은 부결 당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걸 내용을 당론으로 정하자. 그러니까 당론이면 소속 국회의원이 다 따라야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거 회피하지 말자. 당론으로 정하자. 그렇다면 아까 이재명 대표가 요청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되거든요. 이런 주장이 어제도 나왔고 지금 나왔어요, 이게. 근데 반면에요. 다음 목소리는 좀 다릅니다. 뭐 일각이라고 표현하면 또 민주당 분들은 그 일각 아니고요. 아주 소수예요. 또 그러실 것 같은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일부 친명 의원들이 주장을 하듯이 뭐 이거를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자는 등 뭐 이런 식의 그 민주당의 모습을 보인다면 여태까지 그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그 진정성은 싹 사라지고 그래 봐 역시 방탄이었어라고 하는 걸로 낙인 찍히게 되겠죠. 표결했을 때 2월 말에 그 가결을 던진 사람 의원들은 아마도 대부분 가결을 또 한번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김주우 전 총장님. 뭐 아무튼 의견이 관련된 뭐 의총에서 어떤 의견이 나온지 아직 모르겠어요. 알려지지 않아서. 근데 사실은 앞서 영상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 이후에는 비회기 때 영장 청구를 하라. 그럼 기꺼이 간다. 네. 근데 비회기 때는 불체포 특권이 아예 적용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비회기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서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고 하는 거는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상징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 그러면 비회기 그러니까 방탄의 국회를 열지 않겠다. 예. 그러니 방탄의 국회를 열지 않으니 나를 수사하려면 비회기에 소환하면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기꺼이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예,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열어놓은 거고 문제는 이제 뭐 정당의 지금 현재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예. 초비상 상태고 저는 검찰로부터의 어떤 정치 공작적 어떤 이런 것이 진행될 때 예. 일치 단결해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민주정당은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거기에 계속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의 방탄이라는 이런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중도 확장성을 생각해 보면 굳이 당론으로 갈 것도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의 그 어떤 양심과 건강성을 믿고 당당하게 임하면 당연히 표결 결과는 나오는데 굳이 이제 당론까지 이야기하면 예. 좀 더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민주당의 어떤 자신감이 왜 이리 없느냐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그러면 그냥 그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아니 지금 상황은 딱 그거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연설을 했더니 정말 포기하는 줄 알더라. 이거잖아요. 딱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진짜 포기하려 그러면은 가결을 하는 게 그게 표결이 그게 그렇죠. 포기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자리도 아니고 예.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약속한 것을 지금 깨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게 최근에 민주당의 혁신안 아니었습니까? 그거? 그렇죠. 근데 이게 약속은 깨야겠는데 구속을 피하고자 하면 약속을 깨야겠는데 깰 명분을 찾다 보니까 이제 8월 30일 날 갑자기 단식 선언을 하고 단식을 이어온 것이고 지금 예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예. 내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 그러면 뭐 예. 하루 이틀 만에 단식 종료 선언이 나올 것이고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가결이 되면 아마 이달 하순 그러니까 빠르면 추석 연휴 시작하기 전에 예. 영장 재판 날짜가 잡힐 텐데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이 내일 통과가 된다고 하면 법원의 영장 재판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단식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수싸움처럼 또 비춰지기도 한데 다음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 2월에도 사실은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국회에 있었잖아요. 당시 이제 부결됐었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가결 부결 딱 한 표 차였잖아요. 사실은 저 과반 넘어야 되는데 과반이 안 돼서 이제 부결이 돼버린 건데 그리고 무효 기권이 꽤 있었죠.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혹시 기권 무효 그다음에 가결 쪽에 던진 의원 수가 30명 이상은 될 것이다. 이런 추산이 나왔어요. 모릅니다. 이건 무기명확해서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정치권과 언론에서 3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이 있었거든요. 그리고요. 지금 강성지청 이른바 뭐 개딸로 늘 표현되죠. 최근에 이제 문자를 보내서 뭐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 CG 영상도 화면도 있으면 좀 지금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서 어떻게 할 건지 묻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답을 하신 분은 저렇게 인증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가 이 홈페이지 등에 올라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부결하겠다라고 인증하신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한 8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무응답하면은 뭐 계속 뭐 문자를 보내고 그런다 그래요. 답을 안 하냐고 왜. 그러니까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김재원 최고위원님 내일 표결 결과 혹시 뭘로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결이요? 네.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그렇죠. 심사를 받게 됐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그 발전 과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정당이고 예. 또 민주당이 아무리 뭐 지금 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당권을 잡고 흔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건전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왜
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고 병원에 누워서 메시지를 올리고 하는지 온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의원이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예. 이렇게 계속 가면 민주당이 어떤 결과로 총선에 얼마나 패배를 하고 민주당이 장차 이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버림을 받을지 예. 그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온갖 뭐 수단을 다 동원하죠. 예. 심지어 문자를 보내서 가결할지 부결할지 응답해라 뭐 이런 압박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무효표 또는 기권했던 분들 그분들의 속마음은 그때는 뭐 좀 자신의 의사 표시를 못했지만 이번에 예. 그분들이 찬성표를 던지고 한 30명이 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내의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로서 민주당이 계속 가다가는 민주당 자체가 해체되고 없어질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비회기 중이면 영장 청구를 하면 당당하게 가겠다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면서 또 수사를 받고 나와서는 증거 하나도 없더라. 변호인까지 그 이야기 있어요. 아니 비회기 중이든 회기 예. 중이든 법원에 영장 심사를 하는 것은 법원이거든요. 법원에서 가서 검찰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수사 서류를 보니 이재명 대표 스스로 주장하듯이 증거 하나도 없으면 영장이 기각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국민들에게 이재명 예. 대표가 스스로 무고함을 예. 알릴 수가 있을 텐데 저렇게 그 힘들게 단식까지 해가면서 예, 또 예. 그동안 말 바꿔가면서 또 개딸들 동원해서 예. 직접 문자 보내가고 의원총회 열어서 이거 당론으로 채택하자 하고 또 당론 아마 지금 내부에서 발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거 나중에 찬성할 사람들 이렇게 예. 리스트에 오르고 해서 아주 분위기 수상할 거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가면서 굳이 저는 유일한 목표는 교도소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예.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가결시켜서 예. 이것을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서 민주당의 앞날을 결정하고자 하는 민주당 내의 예. 의원들이 30명은 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결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게 듣고 보니까 민주당 분들을 비판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은 뭐 당연히 부결이다. 부결시키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좀 다른데 내일 이 시간쯤이면 아마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반응들 있겠죠. 내일 한번 기다려 보고요. 다음 주제로 갈 텐데요.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요. 구속영장 내용이 좀 하나 둘씩 많이 알려졌죠, 지금요. 자, 우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본인의 혐의와서 얘기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검찰의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골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그거예요. 증거 없다. 그리고 나는 관여한 바 없다. 검찰에서 막 몰아가는 거다. 이거잖아요, 지금 얘기는. 그런데요, 구속영장 청구 내용이 많이 알려졌죠?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백현동 건, 그 다음에 대북송금 위중교사 세 가지죠, 크게는. 그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가능한 형량에 대해서 써놨어요. 징역 11년에서 36년 6개월 또는 무기징역.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대 무기징역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낸 겁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영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까지 써 있구나.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또 설명을 해요. 범죄의 중대성이 워낙 커서 이거 강조하기 위해 예상 형량을 적었는데 이번이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구속영장을 왜 발부해야 되느냐, 구속을 시켜야 되냐는 이유에서
범죄가 일단 중대하고 또 사법 질서를 존중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이런 거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죠. 요거는요. 일단 이 검찰 쪽 입장이잖아요. 이게. 김종욱 전 행정관은 좀 민주당 쪽 입장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뭔가 삼류 스토리, 그러니까 맨날 소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150쪽이 거의 되는 이 영장 청구서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소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좀 보실까요?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일단 수사권으로 장난치면 깡패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예상 형량으로 협박하면 이거 깡패죠. 아니 구형할 때나 하는 것 같다가 미리 집어넣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도주 그다음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이게 있을 때 예를 들면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받는 건데 여기에다가 와, 이 정도 형량이 나올 수 있어 라고 지금 집어넣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구속을 하기 위해서 온갖 사유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으면요. 증거만 내밀면 돼요. 뭐 이렇게 설명이 많습니까? 뭐 100 몇 쪽이요? 140여 쪽이요? 150쪽 그러니까 가까이 증거가 없으니까 정황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정황을 설명하려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거 다 지금 내용을 다 보시면 될 내용이 뭐냐면 증거는 없고 정황에 대한 설명만 쭉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만 있는 거죠. 진술을 꿰맞추는 정황들을 갖다 맞춰야 되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검찰이 능력이 있으면요 깔끔하잖아요. 증거는 이거야. 요 내용 가지고 딱 치면 구속될 수밖에 없어라면 끝나는 건데 이런 정황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땐 차고 넘치는 증거는 없는 것 같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진술 내용만 있는 것 같아요. 진술로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나라면 되게 문제가 많은 나라인 거죠. 증거를 갖고 제시하십시오. 간단하게 감명하게. 자, 그럼 이것도 김용남 전 의원,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께 검찰의 영장 청구 요 내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말미에 이런 내용이 예상되는 어떤 형량을 적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한참 전부터 대법원에 양형 기준표라는 게 마련이 됐죠. 양형 기준표. 그래서 범죄 유형별로 몇 가지 인자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양형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범죄에서 몇 년부터 몇 년 사이 그거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의 경우에도 살인 뭐 1명, 2명 뭐 다 그리고 그 살인의 방법 뭐 이런 거를 이제 인자를 집어넣으면 그 범위가 나온다는 거죠.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그 예상되는 형량을 적어 놓은 것인데요. 이게 요새는 가끔 이렇게 적습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치면서요. 그러니까 설명대로 사안의 중대성을 표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그거 아니에요. 제1야당의 대표가 도망가겠느냐 그건데 이게 아주 높은 형량이 예상되면 모르죠. 뭐 얼마 전에 그 금융 사고를 크게 치고 밀양을 시도했던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 사실에는 또 위증 교사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증거인멸의 그 시도가 있었던 것이 영장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차원에서 예상 형량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검사 출신이신 우리 또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설명할 게 있다고 손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일부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잡고 또 그 당직을 부여했던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 또 측근이잖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고 그것이 계속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다든가 뭐 남욱 변호사 또 뭐 또 유동규 씨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큰 또 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설사 도주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은 구속 안 했습니까? 그러네요. 전직 대통령이 뭐 도망갑니까? 그래서 중대 범죄의 경우에 구속하는 것이고요.
영장이 그럼 왜 이렇게 그 분량이 늘어나느냐.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증거가 굉장히 그 서류로 되어 있는데 뭐 17차례나 보고를 받았다. 예를 들어 그런 내용이면 그 보고를 안 받았다. 나는 모른다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클릭만 했지. 나 내용 모른다. 그러면 클릭을 했지만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다. 이런 진술은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거든요. 클릭했고 자기가 서명을 했으면 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서명을 했지만 뭐 내용을 뭐 이렇게 알았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저도 뭐 수사 기록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라는 아주 특수한 인간성, 인격성 또는 또 그 수사받는 태도, 심지어 자기가 진술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서명을 거부하잖아요. 이런 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분 검사 출신 정치인 두 분의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약간 글쎄요, 이 내용과 좀 관련될까요? 뭐 중대 범죄 뭐 이런 얘기 좀 가끔씩 꺼내거든요. 그 영상도 하나 준비된 게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에 염려한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자, 김두선 총장님. 일단 뭐 한동훈 장관 얘기 들어봤는데 내일도 이거 체포동의안 피울 때 법무장관 한동훈 장관이 와서 또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또 물론 그 많은 영장 내용은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을 또 굉장히 길게 저번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또 내일 이런 맥락을 설명을 하면 또 민주당 의원들이 또 항의하고 충돌하고 그러면서 또 뭐 또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예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장면. 이번에 어쨌든 뭐 체포영장 청구도 단식이 끝나는 게 아니지만 단식을 통해서 병원에 이송된 지 2시간 뒤에 바로 또 영장을 청구하듯이 지금 검찰은 뭔가 이렇게 계속 도발을 하고 있어요. 이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뭔가 부결시키면 방탄 이미지를 더 씌우는 그런 느낌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바로 거기에서 자해 단식이라 그러고 이렇게 되면 잡범들도 따라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모욕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일 아마 본회의 설명에서도 아마 그렇게 해서 또 격분을 불러일으키서 민주당이 그것을 당연히 부결시키는데 일조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죠. 많은 분들이 내일 본회의장 모습이 어떨까 그리고 끝난 뒤에 이재명 대표 모습은 또 어떨까 이거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기다려봐야 됩니다. 내일 이 시간쯤이면 아마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